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증세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지금 이 초저성장 기조에 비추어 봤을 때 증세라는 것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 재원 조달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이제 해야 됩니다. 기본소득 같은 이런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연 100만 원만 해도 한 50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뭐 탄소세다, 국토보유세다 이렇게 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사회 서비스 복지 일자리를 이제 100만 개 창출하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저는 기본소득 같은 이런 보편적인 현금 복지를 포기한다면 이런 사회 서비스 복지를 얼마든지 늘리고 이거 자체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성장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 두 개가 동시에 되려면은 예를 들면 사회 서비스 복지를 100만 개 한다 그러면 월 250만 원, 300만 원의 보수를 준다고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시설 지원까지 하면 연한 40조가 드는데 그러면 기본소득 50조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한 40조가 들면은 이게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결국은 또 과도한 증세를 통해서 성장을 위축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 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 정부에서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다른 예산 잘라서 해라고 이렇게 해서 거의 방해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1,000만 원 내가 당선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진심은 어떤 겁니까?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. 우리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내내 실질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얘기는 안 하셨고 계속 전국민 재난지원금 30만 원 준다, 50만 원 준다 이런 말씀만 하시다가 금년 들어와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를 만들어서 제가 한 그 공약을 이제 모방을 하시더니 결국은 그것도 추경으로 올리지를 못하고 14조 원으로 아니 그걸 왜 예결위에서 날치기를 하십니까?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사각지대 노인분들에 대한 3조 지원을 보태가지고 일단 17조로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를 시켰는데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손실을 본 분들에 대해서 헌법상의 권리로서 이거는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거 300만 원은 저는 적절하지 않고 실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일관되게 작년 여름부터 해온 것입니다.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국민이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국민께 혜택을 드리는 제도 아닙니까?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? 낸 거보다 더 많이 드리게 되면은 연금 재정이 금방 부실화되겠죠. 연금을 예를 들어서 3개의 층으로 쌓는다 그러면은 그 1층은 어떤 보장책으로 좀 탄탄하게 하고 또 중간층과 개인연금이라는 3층 이런 식의 중층적인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? 종부세, 주식 양도세 5년간 60조 감소하면서 지금 이제 복지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.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국채 발행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지금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에 있는데 경제를 좀 원활하게 성장을 시켜야 거기서 복지의 재원이 또 많이 산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써야 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 조정,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제가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한 266조 정도 되고 임플란트 4개 하는 거 막 그 당에서 비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윤 후보님은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이십니까? 반대십니까? 저는 좀 필수적인 거 그리고 중증 환자 우선으로 재정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